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 소비하는 행태인 가치 소비. 이 단어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등장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듯이 개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도 달랐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를 주도할 20대와 30대는 특히 본인의 만족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10대, 20대의 현대인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은 점점 걷어들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도 이어졌는데요.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총 25만 건으로 8년 연속 감소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단 5건의 혼인만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걸까요? 결혼이란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정서적이고 법적인 공약으로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독신과 미혼, 그리고 비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세 단어 모두 공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독신은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 미혼은 생애 단계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뿐 언젠간 할 거란 미완의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반면에 비혼은 결혼을 거부하는 상태로 작년엔 혼인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비혼 쇼크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비혼의 증가 추세는 파죽지세인데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 게리 베컨, 이익 분배 조건에 따라 사람들은 어느 쪽의 효용이 더 큰지 고려하며 결혼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결혼의 좋은 점으로 자녀를 꼽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서적 행복은 물론 노동의 측면에서도 일손이 돼 가계경제에 보탬이 됐기 때문에 투자재로서 존재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헬리콥터 부모란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며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는데요. 심지어 노후엔 독립한 자녀의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부담까지 생기며 자년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가와 자아 실현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도 비혼주의의 확산을 도왔는데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인사이드는 올 한 해 국내 트렌드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인사이드란 속, 내부란 뜻으로 이는 타인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의 세태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또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자는 욜로란 트렌드 용어가 자리를 잡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면의 의진, 많은 이들의 비혼 결심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혼은 비단 남성이나 여성 한쪽만의 상황이 아닌데요. 먼저 남성이 비혼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취업에 성공한 경우 결혼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만 아닌 경우엔 결혼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데요. 하지만 3.1절이나 청년 실신 시대와 같은 신조어에서 발견할 수 있듯 지속된 취업난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존하는 가부장제의 영향은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녹록치 않은 취업의 현실은 남성들의 결혼 시장 가치에 적신호를 가져오며 그들의 비혼주의 증가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저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성과 남성이 같은 취업 상황에 위치할 때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건데요. 블라우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여성은 노동시장 여건이 좋을 때 결혼율이 낮아지고 유보 가치는 상승합니다. 즉,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결혼율은 낮아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30년간 취업률, 임금 상승률, 임금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자 여성의 혼인 건수는 7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교육 수준과 함께 취업 욕구도 높아짐에 따라 10년 전인 58%보다 17%나 증가한 여성의 학력 증가 추세는 취업의 문을 열며 결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여성이 한때 인생의 필수로 여겨졌던 결혼보다 그동안 눌러왔던 자아 실현 욕구의 실현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현실의 문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최근 82년생 김지영에도 등장했던 경력 단절 여성은 현 사회의 제도적 결함과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으로 작년 기준 169만 9천여 명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형태는 M자형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결혼 연령기인 29세 이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출산 육아기인 30대엔 최저점으로 하락하는데요. 이는 특히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단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은 옛날엔 제도였다면 지금은 개인화된 선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이 내 인생에 주요한 행복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큰 사회적 변화인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과 결혼의 관계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소득효과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정에 즐거움을 주는 자녀를 더 낳고자 하는 걸 뜻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커져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 건 대체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는 대체효과를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로 여전히 불안한 고용시장과 함께 많은 세대들의 비혼, 비출산 선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 비혼주의가 만연하다 해도 전국 남녀의 48.1%는 여전히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결혼 생각이 있는 이들에게도 억소리 나는 과도한 결혼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비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2억 3,186만 원.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입니다. 심지어 간편한 준비를 위해 일명 스드메 업체를 끼는 순간 불어나는 막대한 결혼 비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보다 합리적이고 트렌디한 결혼을 위해 스몰 웨딩이란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몰 웨딩이란 하객 초청을 최소화하고 휘황찬란한 예식장이 아닌 교회의 정원이나 작은 예식장에서 주례 없이 올리는 결혼식을 뜻하는데요. 이런 스몰 웨딩은 자칫 허례허식으로 비춰졌던 결혼식의 판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예비 부부들 사이에도 SNS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한 타이니 웨딩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일본에선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만 한 채 사는 나시혼 부부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점점 간소화를 추구하는 결혼 문화에 힘입어 과거 8,246만 원에 육박했던 각종 결혼 준비 비용은 현재 6,133만 원 정도로 감소했는데요. 결혼은 단순히 둘이 아닌 서로의 집안을 합치는 거란 말처럼 많은 경제학의 가치들이 오고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란 새로운 출발선에 발을 내딛는데요. 이에 대해 게리 베컨, 독신일 때보다 결혼을 했을 때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경우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으로 얻는 효용 중 가장 대표적인 건 보물과도 같은 자녀와 안락한 휴식처인 집인데요. 또 밥을 할 때도 한꺼번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준다는 편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나눠서 하며 분업의 효율과 전문성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TV와 같은 생활재들은 공공재가 되며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신적인 안정이나 소속감 등이 결혼에 따른 효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간혹 이들은 비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비혼이 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출생률의 저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불러와 각종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비혼을 단순히 개인 가치관의 문제로만 보는 걸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논하는데요. 이런 비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에선 결혼을 장려하면서도 비혼이란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고로 정책이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구성원들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고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결혼과 비혼 사이 중심을 잡아가는 싱가포르는
여러 정책을 통해 사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부들에게 고질적인 부담이 됐던 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택을 청약하려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HDB 정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싱가포르 역시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인구 체계의 변화를 겪고 있기에 새로운 시도를 꾀했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1인 가구를 위해 소형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린 건데요. 기존의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린 건 물론 정부의 임대주택을 강화하며 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OECD 출생률 최저국가로 인구 절벽을 맞닥뜨린 우리나라 역시 여러 결혼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자금을 지급하거나 아이 행복 카드를 신설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란 최대한 많은 이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곳곳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자가족이나 동거가족 같이 1인 가구의 급증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선 다소 발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결혼 정책과 늘어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데요. 또 결혼과 비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육아와 일을 함께하려는 여성들이 받는 시선은 따갑기에 성 역할 및 가부장적 가정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또 시대가 변하는 만큼 비혼도 하나의 가치관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시나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닌 금전적이고 시간적인 경제 가치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어쩌면 순수한 사랑의 결실 같던 결혼 이야기, 그 안에도 많은 경제학이 숨어 있는데요. 이젠 낭만과 로맨스란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의 본질을 마주할 때입니다.